안녕하십니까.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학규입니다. 5억 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쓰고 만든 이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이 이 동작구청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면서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곳, 바로 용양봉 저정 있지 않습니까? 이 용양봉 저정과 관련된 내용마저도 이 엉터리로 또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양봉 저정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용양봉 저정이 행궁인가 주정소인가 하는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조가 용양봉 저정에서 잠시 쉰 후에 이 화성으로 출발할 때 채택한 길, 과천길 그리고 시흥길, 이 두 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은 용양봉 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용양봉 저정은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가 생부인 사도세자의 능원이었던 혈융원에 가는 원행길에 한강을 건넌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791년 정조 15년 행궁의 용도로 건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대목에서는 용양봉 저정은 점심을 하며 머물던 곳이라 하여 주정소라고도 불렸다. 그러니까 행궁의 용도로 건립했는데 주정소라고도 불렸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맞는 설명일까요? 행궁이라는 게요, 이 임금이 궁궐 밖에서 경숙할 때,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밤을 지낼 목적으로 만들어진 별궁, 이걸 행궁이라고 하고요. 이 주정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시 쉬는 곳. 그래서 이제 낮에 잠시 쉬는 곳.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보통 이제 낮에 잠시 머무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용양봉 저정은 어떤 경우일까? 이 정조는 용양봉 저정기라고 하는 걸 남겼는데요. 이 용양봉 저정기를 보면요, 강가에 작은 정자 하나를 구입하여 주필하는 곳으로 삼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에 설치한 배다리를 건넌 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장소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 장소로 이 노량진 강가에 있던 망해정이라는 정자를 구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한 정자가 바로 용양봉 저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잠시 머물던 곳이니까 주정소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용양봉 저정은 노량 행궁으로도 불렸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 기록에 보면 그 용양봉 저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기록이 훨씬 많지만 종종 이 노량 행궁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임금이 이제 화성 행차를 하면서 머물던 곳이니까 관행적으로 이게 행궁이라고 높여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양봉 저정은 이제 주정소 용도로 만든 정자인데 나중에 노량 행궁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은 정반대로 이제 바꾼 거죠. 행궁의 용도로 건립했는데 주정소라고도 불렀다.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 정조가 화성 행차를 할 때 시흥길과 과천길 중 어디를 이용했느냐, 이 문제인데요.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엉뚱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용양봉 저정은 정조의 혈융원 원행 중 한강 이남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다. 혈융원 원행 경로를 살펴보면 용양봉 저정 완성 이전에는 동작진, 남태령, 과천으로 이어지는 과천길을 이용하였는데 용양봉 저정 완성 이후에는 주교를 이용하여 노량진으로 들어와 시흥을 거치는 이른바 시흥길을 원행길로 채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양봉 저정이 1791년에 완성이 된 거니까 1791년 이전에는 동작진, 남태령, 과천으로 이어지는 과천길을 이용하다가 1791년 이후에는 배다리를 이용해서 노량진으로 들어와서 이제 시흥으로 가는 시흥길을 채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1791년 이후 제가 찾아보니까요. 1792년, 1793년, 1794년, 1799년 이때 기록도 찾아보면요. 이 정조 임금이 과천길을 이용해서 화성 행차를 했다. 이런 사실이 일성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코스를 보면요, 이 노량행궁 또는 이제 용양봉 저정,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금부람, 금불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숭실대 꼭대기 그 사당곡에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금불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곡의 이름도 금불현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거죠. 그 길 넘어가면 어디 나오겠어요? 당연히 사당리가 나오겠죠. 사당리를 거쳐서 또는 봉천동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우회해서 가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태령으로 해서 과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과천길을
그 이후에 1790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채택하고 있다는 걸 기록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있잖아요. 이거 시흥길이 처음 채택된 거는 1791년 이후에 바로 채택된 게 아니고요. 1795년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갈 때 저기 남태령 쪽이 험하다. 그리고 남태령이 호현으로도 불린다. 여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 어머니를 모시고 하는데 그 길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생각으로 시흥현을 새로 개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양봉 저정의 완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동작진을 통해서 이 과천으로 갔었던 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1790년. 노량진에 배다리를 설치하기 전에. 그쪽으로 시도를 했는데 거기가 아주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동작진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알아보면서 이 노량진으로 배다리를 설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용양봉 저정을 만든 기점으로 마치 길을 바꾼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이 문제를 그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이 이제 처음 공개된 직후인 지난 2022년 4월에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제기했었어요. 이거 잘못됐다. 그랬더니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이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자신의 엉터리 주장은 그대로 둔 채요. 이에 대해 시흥길은 1795년 처음 원행 경로로 이용되었고 과천길은 동작진이 아닌 노량진, 사당동, 남태령으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걸 첨부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의견을 낸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 이야기를 의견으로 약간 치환해서 그것도 내용도 제가 얘기한 것하고도 조금 안 맞게 이렇게 설명해서 거기다 덧붙여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정주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세하게 담은 그 일성록에 기초해서 1791년 용양봉 저정이 완성된 이후에도 화성행체 과천길이 이용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했잖아요. 그렇다면 일성록에 그런 기록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든가. 당신이 주장한 거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이렇게 주장하든가 아니면 맞는 것 같다. 미처 파악을 못했다. 그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런 의견도 있다. 이게 덧붙이니까 이거는 참 이게 이제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의 실패인데 이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의 각성을 이제 촉구하면서 각성하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